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7월 이것 모르면 손해 봅니다. 이번 7월에 발표난 것들, 이번 7월에 결론 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 난 것들에 따라서 증시 상황이 크게 바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댓글로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미국 나오는 뉴스나 실시간 정보, 그 다음에 원문 정보 너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텔레그램을 오픈해서 실시간 정보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꼭 무료로 입장하시고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 같이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3,500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특강도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기회라든가 좀 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들 특강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특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3,500명 정도 텔레그램에 입장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6월 고용 증가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노동부는 올해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7천 건 늘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전망이 10만이었는데 좀 과하게 올랐죠. 사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실업률도 오르고 고용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고용이 하향 수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관세에 대한 영향도 이제 들어갈 거라고 전망을 했고 하다 보니까 6월 고용 안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훨씬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지난 5월에 4.2%에서 6월 4.1%로 하락했습니다. 유지가 된 것도 아니고 4.1%로 오히려 하락을 했더라. 왜냐면 이 4.2%가 거의 4.1 중반부터 해가지고 4.2 중반까지 어떻게 계속 끌어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4.3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난달 실업률이 4.3%로 소폭 상승 전망을 했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예상 밖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튼튼하다, 미국 아직 건강하다, 이런 신호로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고용이 나빴으면 7월에도 금리 인하가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왔을 텐데 사실 이번 고용까지 좋다 보니까 7월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그냥 아예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금리는 아마 9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고용이 나빴으면 7월에 인하에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말 한 20%가 아니라 한 3, 40%까지도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예 가능성이 사라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 고용이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6월 고용보고서 이전에 발표했던 이 고용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P 민간 고용이라는 지표 발표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용된 지표를 본다고 한다면은 고용의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비농업 고용 지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ADP 민간 고용이 바로 직전에 발표가 났었어요.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그래서 미 고용정보업체 ADP는 6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 3천 명 감소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다가 좀 덜 늘어났다도 아니고 감소했다죠. 그래서 월간 민간 기업 고용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지난 2023년 3월 마이너스 5만 3천 명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사실 ADP 민간 고용에서는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6월 고용은 너무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이 정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이 정도면 한쪽이 조사를 하는데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죠. 전문 사업 서비스 5만 6천 명, 교육 의료 서비스 5만 2천 명 등 서비스 부문 고용이 많이 줄었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고용을 주저하고 퇴사한 직원들의 대체자를 구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고용 손실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그만두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뽑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사람을 못 뽑거나 안 뽑거나 해서 고용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성장은커녕 마이너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고용 보고서를 잘못 만든 거야? ADP 민간 고용을 잘못 만든 거야? 이 정도 차이면은 사실 이거는 한쪽이 일을 안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착각의 6월 고용지표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우리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좋지가 않아요. 왜 안 좋냐?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호황을 기록한 것은 공교육 부문 일자리가 급증한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일자리,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월급 주고 나라 돈으로 일하는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고용이 늘어난 거고, 실제로 일반적인 민간 기업에서 고용은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DP가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맞는 소리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 것도 맞는 소리인데 왜 좋게 나왔냐면은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 때문에 과하게 거품이 꼈다라는 거죠. 사실 나라에서 만든 일자리, 정부 일자리는 우리가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게 시장에 경제적인 뭔가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고용시장이 호황을 모인 것은 지난달 정부 부문 일자리가 7만 3천 개가 증가했는데 이게 뭐 얼마나 는 건데 전달 대비해서 전달이 7천 개였는데 10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정부 부문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고용이 긍정적인 것처럼 발표가 마치 난 거죠. 착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퇴장과 함께 동력을 상실하면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뭐 이제는 뭐 돈 아끼라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채용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오히려 민간 고용은 7만 4천 명 정도로 그쳤고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고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 고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땜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 6월 고용 지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간 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민간 기업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역성장이 나왔고 6월 고용 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차이가 커졌어요. 누가 잘못했냐? ADP는 말 그대로 민간 고용만 확인하기에 6월 고용 지표에서 민간이 아니라 정부 고용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민간은 안 좋은 게 맞는데 정부 고용으로 땜빵을 친 거고요. 실제 고용 실업률이 좋아진 게 아니라 정부 고용, 나라에서 고용한 물량 때문에 착시 현상이 만들어진 거고 민간 고용은 부정적이에요.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좋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부실한 건 맞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부과가 됐고 부과된 상태로 수입하고 아무리 돌려서 수입한다고 해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나라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웃긴 소리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감세안이 하원 통과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독립기념일 7월 4일날 딱 통과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상원에서 수정하면서 이거 늦어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거를 진짜 어떻게 밀어붙여가지고 7월 4일 또 날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오고 이 감세안 표결에 붙여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독립기념일 7월 4일 서명 시한도 맞출 수 있게 됐고요. 원래는 못 맞춘다, 뭐 늦으면 7월 중순 말 이랬는데 빠르게 7월 초에 끝났고요.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하고 딱 서명하는 순간 법안 통과, 부채한도 인상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4일 이후 부채한도도 결국 5조 달러로 인상되고 5조 달러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발행하지 못하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비어있는 TJ 잔고를 드디어 채울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법안 통과되는 시기에 맞춰야 된다고 했죠. 이게 7월 중순이냐 7월 말이냐 말이 많았는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빠르게 하원 통과를 시키면서 7월 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지금 TJ 잔고가 얼마니?
그래서 TJ 잔고를 보면 7월 2일 기준이고요. 이제 월 초에 나갈 돈이 많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재무부에서 돈을 어떻게 열심히 영끌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게 4,500억 달러였죠. 어떻게 해가지고 최대한 모아놨는데, 왜냐면 이 3천억 달러에서 이 7월 중순이나 말로 미뤄지면 그냥 디폴트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이 정도는 안 되니까 초반에 나갈 돈들 일단 넣어놔 해서 4,500억 달러 넣어놓고 하루 만에 1,000억 달러가 빠졌어요. 3,670억 달러. 그 다음에 지금 3,720억 달러입니다. 현재 구간이죠. 3,720억. 근데 이게 지금 7월 2일 기준이라서 7월 4일 이전까지 얼마가 될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목표가 얼마예요? 8,500억 달러입니다. 3분기 목표가. 그리고 3분기 목표가 8,500억 달러면 지금부터 얼마 채워야 돼요? 못해도 5천억 달러 채워야 돼요. 그럼 이 5천억 달러를 채우는 동안에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천억 달러가 채워지는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적어도 이번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이 넘기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아유 별게 뭐 의미 있냐, 난 그냥 달린다, 난 앞만 보고 달려 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 리스크를 좀 감당하기에는 이걸 좀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좀 이번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이 잔고가 한 7천억 달러 이상 넘어갔을 때는 좀 그때 대응하는 게 맞다 보고요. 이게 7천억 달러 이전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영래포고요. 영래포가 확 쐈다가 내려왔는데 아마 이 돈들이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영래포에는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일본 국채가 일단은 장기 국채에 소각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내려오는 상태고, 원래 미국 국채가 4.7까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죠. 7월. 그래서 갑자기 급반등했습니다. 4.86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엔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미국의 신뢰도 회복이 일단은 중요한데 이번에 감세안 통과하고 분위기 잘 이끌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달러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겠습니다. TJ 잔고는 7월 3,500억 달러 근방으로 저점을 찍을 듯 합니다. 이거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3,500억 달러 딱 저점 찍고, 부채한도 인상이 이번 7월 4일에 딱 사인하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8,500억 달러가 이번 이제 3분기 계획이기 때문에 채워야 돼요. 돈을 5천억 달러까지. 그럼 이 5천억 달러를 채우는 동안에 증시의 유동성이 다 TJ 잔고로 몰리기 때문에 밀리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였냐라고 한다면 올해 1월에서 2월도 그랬고요. 작년 3분기에도 그랬습니다. 7월에서 8월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잔고를 채우는 동안에 유동성이 비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기둥이 꽉 차 있으면 지나가다 누가 발로 차도 잘 안 쓰러져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TJ 잔고로 돈이 몰리고 유동성이 비어버리면 이 안에 내부가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모습인 상태여도 지나가다 누가 발로 차면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아직 유동성이 풍부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5천억 달러를 채우면서 시장 유동성이 빠지면 이 안에 통이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예를 들어 이란 이스라엘이든 뭐든 이 외부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발로 걷어차면은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에는 딥시크였고요. 작년에는 엔켈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노린다, 이유를 찾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럴 만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왜 얘가 무너졌냐가 아닙니다. 뭐 딥시크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유동성이 비어있는 상태라서 조심해야 되는지, 유동성이 많은 상태니까 조심 안 해도 되는지, 이거를 지금 체크할 때인데 아마 앞으로 유동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천억 달러 채울 때까지는 유동성이 좀 비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월 고용이 긍정적인 것처럼 발표했지만 정부 고용이 크게 늘어난 거고요. 민간 고용은 둔화 지속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용 착시 현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졌죠. 민간 고용은 실제로 둔화하고 있고요. TJ 잔고 5천억 달러 채우는 동안에는 흔들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불확실성들 결론 내자면 저는 역시나 지금 관망하는 게 맞다 보고 있죠. 뭐 증시가 조금 올라서 배가 아플 수 있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시기가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는 지금 수준 이번 주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천천히 중순까지 이 7천억 달러 채울 때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잠시 관망입니다. 여전히 올라갔지만 배합하지 마시고 신규 진입은 저희 TJ 잔고 7천억 달러 채워지면 그때 아마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순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7월 초로 고점이 찍혔습니다. 고점은 언제? 지금. 지금이 저는 고점 부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제가 뭐 100개를 말한다고 해서 100개가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상황을 보면서 저희의 지금 계획이나 전략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에 대해서 매번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유튜브 꼭 봐주시면은 저랑 같이 시장 눌림목이 어디인지,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됩니다. 댓글 꼭꼭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미국 실시간 뉴스, 정보, 원문 내용들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꼭 무료로 입장하셔서 미국에서 중요한 내용들, 정보들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무료 특강도 좀 시장 최저점 이 강의 진행하는데 궁금한 분들은 들어와서 특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현재 3,500명 들어와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댓글 여러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